예. 비록 소위에서 이게 합의 처리됐습니다만, 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전 과정은 2013년도에 최초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포퓰리즘적 처방으로 인해서 조세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향후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계약안들을 연속적으로 처리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후 보완대책 관련해서는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 5,500만 원은 국민들한테 세금이 늘어나서는 안 될 일종의 성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취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중에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205만 명의 세부담 증가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의 사후 보완 대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더 복잡해지고 또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공제율도 달라지고 또 다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13% 공제율을 적용하는 그런 예외를 만들고 도무지 원칙이나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에 5,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비과세 감면 정비와 같은 세법 심의에서도 세부담 귀착 효과와 관련돼서 하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야기하는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운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당장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되는 조합출자금이나 예탁금의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문제, 이게 2012년도에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 수혜자들 대부분이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일몰을 종료시키는 거에 저항한다면 사실은 이 비과세 감면 없애야 된다고 지난 수년 동안 얘기해 왔는데 못 없애는 그런 결과를 지금 국회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면세자를 대폭 늘리는 문제, 이미 언론에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13년도, 즉 이번 세법 개정안이 최초로 통과되기 전에는 면세자 규모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1%였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도입으로 면세자가 45.7% 740만 명으로 급증을 하게 됐고요. 이번 사후 보완태까지 더해지면은 48.2%로 근로소득자의 거의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난 10년 넘게 정부의 일관된 소득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의 방향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면세자를 축소하는 거였는데 10년 공들인 그야말로 이 노력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했고 또 국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덮고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세부담이 늘어난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경감보다 다른 계층에 대한 경감이 훨씬 더 큽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41만 명한테 4,227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주어진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요. 이 중에 세부담이 늘어난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경감은 205만 명 1,636억 원인데 반해서 애초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추가 경감은 308만 명 2,042억 원, 5,500만 원 초과 소득자에게도 28만 명 549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에 애초에 이번 개정안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중에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강구됐지만 막상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감면 효과는 전체 38%고 62%는 다른 계층들한테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을 해주는 이게 이 애초의 목적과는 다른 그런 어떤 세법 개정안이 돼버린다. 이게 또 다른 형평성 문제의 논란을 좀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소급 입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소급 입법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과해서 징수까지 끝난 세금을 돌려주는 소급 입법을 했던 전례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세법 개정안을 소급까지 해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소급 입법안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된 게 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최종
그 결과가 나온 것은 3월 말입니다. 최종 결과도 보기 전에 이 소급 입법화라는 것을 일종의 저는 이 포퓰리즘적, 정략적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밀어붙인 거고 여러 부작용과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스스로를 전 정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책임으로부터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재위에서 합의로 이게 통과되더라도 저는 두고두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도 면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그 김능록 의원님 우리 쪽에는 아까 그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박명재 의원님 하시고 그러면 김능록 의원님 하고 이렇게. 지금 두 분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우리 행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참 딱하세요. 물론 이제 재임 중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이 고성환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이면서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금융권에 대한 경남기업 다 죽어가던 경남기업에 대한 이 대출이나 이런 데에 대한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객관적으로 제기됐고 그리고 그 한복판에 수출입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은 좀 겸허하게 그런 문제를 받아들여서 당시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문제가 없었다고 밑에서 올라온 보고만 가지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항변을 하세요. 그렇게 문제가 없었으면은 최근에 모니엘도 그렇고 우양HC도 그렇고 경남기업까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굵직한 이 금융 스캔들에 수출입은행이 왜 이름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까? 모니엘 사기대출 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결탁된 건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그리고 있어요. 우양HC 같은 경우에 수출입은행이 2013년 상반기에 히든 챔피언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죠. 네. 그런데 전 경영진의 횡령에 대한 1심 선고 이게 2014년 10월에 났습니다. 이후에 유동성 경색 등으로 히든 챔피언 육성대상 기업에서 취소됐고 올해 3월 최종 부도 처리됐어요. 네. 그죠? 네.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양HC는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조기경보 업체였습니다. 2011년부터 네. 수익성 악화돼가지고 조기경보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자,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직전이 2012년도 4, 4분기에도 네. 조기 경보 업체로 분류가 돼 있어요.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을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우양HC 건도 모니엘 건과 같은 내부에 부적절한 연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세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 자, 경남기업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김영환 그 농협금융주주회장 가셨는데 이분하고 2013년 9월 13일 날 고성환 전 회장이 만납니다. 그 다이어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김영환 전 행장이 취임했던 2011년부터 2014년 초 2월까지죠. 3년간의 잔액이 아니라 집행된 여신만 4,902억 원입니다. 그 중에 워크아웃 이후에 집행된 대출이 2천억 원이고 보증이 192만 유로 23억 원 정도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김영환 전 행장이 퇴임 직후 이게 출자 전환이 되는데 출자 전환이 2014년 초에 되는데 출자 전환 직전에 여신 잔액이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환 행정 취임 직전인 2010년 말에 수은의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은 3,276억 원이었어요. 김영환 행정 재임 당시에 여신 잔액이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이것도 팩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두고서 김영환 행장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농협금융지주회장이 취임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취임 기간에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이 늘어난 것은 워크아웃 이후의 보증 비율에 따라서 채권단위 운영자금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행정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영환 행장 재임 당시에 수출입은행이 경남기업에 집행한 3,318억 원의 대출 중에 1,256억 원은 워크아웃 이전에 집행된 대출입니다. 알고 계세요? 얼마가요? 1,256억 원. 워크아웃 이전에 집행된 대출이에요. 자, 이 부분은 김영환 전 행장이나 지금 행장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설명이 안 돼요. 당시에 재무 상태 엉망이었고 워크아웃 들어가서 채권단에서 대출 늘려주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1,256억 원을 김영환 행장이 대출을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파악 안 됩니까? 워크아웃 이전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채권단 핑계를 내시는데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대출 물려주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1256억 원에 그거는 대출이 집행됐다는 거예요. 2012년서부터 지금 3월 50일까지 지금 그러니까 2012년부터 경남기업의 재무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런 엉터리 아까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그 엉터리 신용평가를 통해서 지금 채권단 핑계를 찾고 계시는데 채권단에서 대출 물려주라고 하기 이전에 수출입은행이 1256억 원에 대출을 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아니 정책금융기관은 무슨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마치 다 채권단 책임인 것처럼. 아니요, 그거는 워크아웃 이후에 지금 급격히 제가 워크아웃 이전의 대출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네. 워크아웃 이전에 경남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었습니까? 그때도 정상 아니었어요. 재무 상태를 평가해 보면 2012년에 2012년에 일단 워크아웃에서 졸업을 합니다. 한번 2012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금 건설업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특히 경남기업은 김용환 행장 취임 이전에 네.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각 연도말 대출 잔액은 없었어요. 전부 보증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행성 보증입니다. 근데 대출 네. 잔액이 생기게 된 것은 김용환 행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부터 네. 대출 잔액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성환 전 회장과 김용환 행장의 부적절한 유착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이덕훈 행장님은 취임 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몰라도 수출입은행이라는 기관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덕훈 행정 취임 이후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여신 직원이 있습니다. 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들어간 이후에 몇 차례 이행성 보증이 지원됐는데 대지급금이나 계약이행 보증이나 선수금 환급 보증이나 기 진행된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된 이행성 보증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작년 9월에 이디오피아 모조 주레이 구간 고속도로 공사에 경남기업이 입찰 참가를 하기 위한 건에 입찰 보증을 지원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경남기업은 당시에 워크아웃 중이었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이었습니다. 트리플 C였어요. 그런데도 입찰 보증을 지원한 거?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보통 워크아웃에 빠진 건설사들은 보증서 발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않습니다. 기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그리고 대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하고 그런데 경남기업은 그 와중에도 해외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무리하게 입찰에 참가했고 수출입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겁니다. 이 경남기업이 2014년 3, 4분기 손손실하고 영업손실액이 214억 원, 172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해 말에 결국에는 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신이 아니라 추가로 신규 사업을 벌이겠다는 그런 신청에 대해서 여신 지원을 한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행장님이 결제하신 일이에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얘기하세요. 네. 지금 뭐 보고해 주셨어요, 이거? 워크아웃이라고 해도 그냥 뭐 워크아웃해서 기업을 갖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다. 워크아웃은 이제 뭐 기업을 아니, 정상화시키려고 아까 우리 하는 김영철 게 의원님 말씀대로 네. 그 원론적인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고요. 네. 경남기업의 한정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미 경남기업은 누가 봐도 망할 기업이었고 그리고 기존 어떤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그런 보증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참가하겠다. 네. 새로운 입찰에 참가해도 그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명확한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출해 줬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면은 그 에티오피아 도로청에서 고속도로 그 공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남 기업이 뭐 지금 워크아웃으로 들어가도 회생을 갖다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지금 월드뱅크, 자, 그런데 ADB라든지 이 건을 보세요. 이 건은 해외건설 그 사업성 평가를 담당하는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의뢰도 안 했어요. 그 부분 안 했잖아요. 안 하셨죠? 보통 그 정부가 이게 해외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워크아웃 건설사도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일 경우에 사업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지원하도록 한 바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외건설 사업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했어요. 대부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여신이라고 지금 주장할 수 있으세요?
그쪽에서 이것을 갖다가 채권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근데 수주 못했어요. 만약 수주했다 그러면, 못했습니다. 예. 수주했다 그러면 더 문제는 커졌을 거예요. 아마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 더 넣었어야 될 겁니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 공사건은 발주처가 EDF라 정부긴 하지만 1억 불한도의 EDCF 지원 사업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수주기업의 최종 선정은 수행국 정부가 하겠지만 EDCF도 그 과정에서 사전 적격 심사 등으로 대상기업 선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EDCF 지원 대상 사업에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이 입찰하는데 그 입찰 보증도 그 경남기업이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적격성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 입찰 보증도 수출은행이 지원한다.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에요? 저는 뭐 그것을 갖다가 특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수출은행이 지금 이 경영이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성도 문제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에 이름이 빠지지 않고 수출은행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느끼고 무슨 뭐 채권단이 어쨌다는 등 뭐 워크아웃은 이런 거라는 등 여기 나오셔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변명으로 일관을 하세요. 변명을 하기보다는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저는 그 상황을. 지금 성동조선을 포함해서 조선사들도 제가 2012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출자 전환만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곧 이게 또 다른 부실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굉장히 한가한 답변만 하고 계신 겁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도대체 이게 책임 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조선의 문제도 있고, 예. 최선을 다한 결과가 mon유해이고 우양HC고 경남기업이 그랬습니까? 이거는 진짜 수출입은행 자체에 심각한 모ral 해저드가 있는 겁니다. 한 30초만 더죠. 다 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